안녕하세요. 양질의 책을 선별해서 아나운서가 읽어드리는 오디오북 당신의 귓가입니다. 오늘 읽어드릴 책은 김미경 지음 21세기 북스가 펴낸 이 한마디가 나를 살렸다입니다. 누군가의 어떤 말 한마디에 꿈이 생기기도 하고 자신감을 얻기도 합니다. 또 말 한마디로 어떤 때는 죽고 싶다가도 또 다시 살려내기도 하는 것이 한마디의 말이죠. 김미경 강사님은 그분에게도 인생의 힘든 시간들이 있었고 또 잘 견뎌왔기 때문에 그분의 말이 많은 이들에게 위로가 되고 공감을 얻는 것 같습니다. 여러분의 인생에서 힘들었던 순간에 여러분을 살린 한마디는 무엇이었나요? 내가 듣고 싶었던 한마디 또는 내가 들려주고 싶은 한마디의 말. 김미경의 이 한마디가 나를 살렸다. 함께 들어보시죠. 구독과 좋아요는 큰 힘이 됩니다. 시작의 기술. 새로운 도전을 앞두고 우리는 늘 이런 고민에 빠져요. 조금 더 완벽히 준비한 후에 시작해야 하지 않을까? 지금 섣불리 했다가 실패하지 않을까? 그런데 이 세상에 완벽한 준비란 없어요. 모든 것이 다 갖춰질 때까지 기다리면 평생 아무것도 시작할 수 없어요. 제가 시작하는 데는 선수예요. 저는 반만 준비되면 그냥 시작해요. 아니요, 어떨 땐 10%만 돼도 해요. 시작을 해야 뭐가 돼도 되거든요. 그러면 시작만 하면 무조건 성공할까요? 아니요, 무수히 실패할 겁니다. 실전에서 실패하고 넘어지기를 반복할 거예요. 그런데 그 과정에서 나머지가 채워져요. 실패를 거듭하는 것이 준비 안 된 나머지를 채우는 최고의 방법이에요. 제 인생의 모든 성공은 이런 무모한 시작들이 만들어냈죠. 그러니 기다리지 마세요. 그냥 시작해도 돼요. 시작하면 당연히 넘어질 겁니다. 그게 너무 힘들어서 다른 길은 없나 찾게 되지만 제가 살아보니 더 쉬운 길은 없더라고요. 그냥 넘어지고 일어나기를 반복하는 것이 내 꿈에 가까이 가는 거의 유일한 방법입니다. 그러니 망설이지 말고 지금 시작하세요. 남 보여주려고 살지 말아요. 살면서 가장 짐이 되는 마음이 있다면 내가 이 정도는 해야 되는데 라는 마음 같아요. 남 보기에 부끄럽지 않은 삶, 남이 보면 부러워할 만한 인생을 살고 싶은 마음이요. 고백하자면 저도 이런 마음을 꽤 오랫동안 품고 있었어요. 제 고향은 충청도 증평이에요. 부모님은 시골에서 열심히 일하면서 딸의 4년 학비를 모두 보내셨어요. 그래서 저는 부모님이 고생하신 만큼 제가 잘 풀려야 한다는 생각을 항상 해왔어요. 그런데 그게 제 마음대로 되나요? 이러저러한 상황들 때문에 결혼 후에도 경제적으로 넉넉하지 못했어요. 40대 중반이 돼서야 집을 샀죠. 5남매 중에서도 꽤 늦게 자리를 잡은 거예요. 명절 때 가족들이 모인 자리에서 동생들이 집을 샀다는 말을 들으면 이상하게 마음이 움츠러들더라고요.
제 성적표가 마음에 들지 않았던 거예요. 물론 동생들이 돈을 모으고 집을 살 때 저는 공부를 하고 강사로서 커리어를 쌓았어요. 누구 못지않게 제 인생을 열심히 살아왔어요. 하지만 눈으로 볼 수 있는 게 아니잖아요. 집, 차, 해외여행처럼 사진 한 장으로 보여줄 수 없으니까 자꾸만 구구절절 제 인생을 설명하게 되더라고요. 나중에는 그게 스스로 한심해서 입을 닫게 됐고요. 그동안 내가 믿어온 신념이 남들 사진 한 장에 무너지니까 마음이 한없이 쪼그라들었어요. 내가 이룬 성과들도 무시하게 되었고요. 나에 대한 믿음이 그리 강하지 않았던 거예요. 남에게 받은 상처보다 스스로에게 준 상처가 더 맵고 아프더라고요. 하지만 이제는 알아요. 그때 제가 느낀 자격지심과 부끄러움이 사실은 아무것도 아니라는 걸요. 사람들은 자기 인생 사느라 너무 바빠서 남에게 관심이 없어요. 남이 나를 보는 건 KTX 타고 논밭 풍경 보는 거랑 똑같은 거예요. 쟤는 저렇게 사는구나. 이렇게 풍경처럼 흘깃 보는 거지. 책을 읽듯 자세히 들여다보지 않아요. 보더라도 오래 기억하지도 않고요. 결국 타인의 시선이라는 건 존재하지 않아요. 타인의 시선을 의식하는 나만 존재할 뿐이죠. 그러니 이제 우리 타인의 시선에서 자유로워져요. 그 대신 내가 나를 잘 봐주자고요. 버텨내느라 애썼다고, 오늘도 잘 살아내느라 고생했다고 스스로를 아껴주고 응원해주세요. 책임이 버거울 때 생각보다 많은 사람들이 가족에 대한 책임을 감당하며 살아갑니다. 부모님 생활비를 혼자 부담하는 사람들이 수두룩하고요. 친정 부모님과 시부모님 병원비까지 내느라 등골이 휘는 며느리들도 숱하게 봤어요. 생활력 없는 형제 자매를 건사하는 이들도 적지 않게 봅니다. 참으로 힘겹고 눈물 나고 때론 억울하기도 할 거예요. 자기 영역을 벗어나는 책임까지 지고 살아가는 모든 분들에게 이 말을 꼭 해드리고 싶어요. 그렇게 힘든데 어떻게 지금껏 살아냈냐고. 참 애썼다고. 정말 고생 많았다고요. 저도 생계 부양자로서의 고됨을 누구보다 잘 알아요. 제가 매달 월급처럼 돈을 보내거나 경제적으로 책임져야 하는 사람이 30명 가까이 돼요. 강의는 저의 꿈 이전에 생계의 수단인 거죠. 그러다 보니 가끔씩 너무 지치고 슬픔이 밀려올 때가 있어요. 그런데 생각해 보면 나에게 주어진 이 운명 덕분에 내가 지금껏 이렇게 잘 살아가고 있구나 싶어요. 아등바등 책임을 다하며 살려는 노력이 지금의 저를 성장시킨 동력이었던 거죠. 내 몫이 아닌 것 같은 책임까지도 온전히 끌어안고 살면서 참 많이 울기도 하고 힘들기도 했지만 그 덕분에 내가 더 큰 사람이 되었구나. 내가 더 나은 나로 완성될 수 있었구나 싶어요. 어쩔 수 없이 나에게 다가온 운명을 기꺼이 사랑하는 것도 내가 살아가는 하나의 방법이었구나 싶고요.
마음에 들든 아니든 반드시 살아내야 하는 나의 현실이잖아요. 그러니 우리 불행이라고 생각하지 않기로 해요. 나의 완성을 위한 불쏘시개라고 생각하자고요. 그게 나 자신을 그리고 내 삶을 사랑하는 가장 현명한 방법입니다. 세상에서 제일 무거운 것. 집 밖을 나서기 싫을 정도로 날씨가 궂은 날도 있고 일거리가 잔뜩 쌓여서 발이 안 떨어질 때도 있잖아요. 그런데 강연장에 가보면 항상 수백 명이 와 있어요. 눈이 오나 비가 오나 바람이 부나 강연장은 늘 수많은 사람들로 북적거립니다. 처음엔 이 많은 사람들이 나를 보러 왔구나. 속으로 얼마나 야호를 외쳤는지 몰라요. 그런데 현실은 그게 아니더라고요. 저는 웃기는 얘기를 했는데 펑펑 우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아무 생각 없이 던진 말에 박장대소하며 웃는 사람도 있어요. 무슨 뜻일까요? 저를 보러 온 게 아니라 자기 자신을 만나러 온 거예요. 제 이야기를 통해 자신을 들여다보는 거라고요. 한 번은 장난처럼 이런 질문을 한 적이 있어요. 무료 강연인데 어떻게 오셨어요? 유료 강연은 6만 원과의 약속이니까 지키는 게 쉬워요. 그런데 무료 강연은 나와의 약속이어서 쉽게 깰 수 있어요. 궂은 날씨도 아랑곳하지 않고 산더미처럼 쌓인 일도 미뤄두고 세상에서 가장 무거운 나 자신을 강연장으로 옮겨놓는 일은 마치 우주를 들어 올리는 일인 거예요. 인생의 모든 터닝포인트는 내 몸이 움직일 때 생깁니다. 거대한 사건 하나가 아니라 내 몸이 조금씩 움직이면서 새로운 방향을 만들어내는 거예요. 내 마음을 들어올려 내가 원하는 곳에 갖다 놓을 수 있다면 이 세상에 이루지 못할 일이 뭐가 있을까요? 자신과의 싸움 중인 모든 분들에게 이 말을 전하고 싶습니다. 세상에서 제일 무겁고 제일 말 안 듣는 게 나다. 나를 들어 올리면 우주를 들어 올린다. 시간을 견디는 힘. 원장님은 힘든 일이 생겼을 때 어떻게 하세요? 강연장에서 열이면 아홉은 꼭 이 질문을 받아요. 그때마다 저는 이렇게 답을 합니다. 시간의 힘을 믿는다고요. 살다가 감당하지 못할 힘든 일이 생겼을 때, 불행한 사건 때문에 몸과 마음이 괴로울 때, 그 일을 해결하려고 노력하고 애쓰는 건 분명 나 자신이에요. 하지만 내 옆에는 엄청난 응원군이 있답니다. 그건 바로 시간이에요. 아무리 불행한 일도 시간이 지나면 풍선에 바람 빠진 듯 미묘하게 달라져 있어요. 그때는 분하고 억울해서 울컥했는데 시간이 흐를수록 내 마음도 상대의 마음도 조금은 가라앉게 됩니다. 사건 자체는 그대로일지라도 그 사건을 대하는 나의 마음 자세는 분명 그때와는 다른 마음이 된 거죠. 만약 저에게 갑자기 불행한 일이 닥친다면 저는 이렇게 할 겁니다. 잘 먹고
잘 보고, 잘 읽고, 숨을 잘 쉬는 일에 모든 에너지를 집중할 거예요. 그럼 어떤 일이 벌어지는 줄 아세요? 나의 불행이 밤의 기운과 섞이고, 낮의 기운과 섞이고, 내 주변 공기와 섞이고, 내 주변 사람들과 섞이면서 매일 새로운 모습으로 재탄생합니다. 한 달이 지나고 1년이 흐르면 나의 불행은 지금과 전혀 다른 모습을 하고 있겠죠. 아무리 큰 불행이 찾아와도 내가 숨만 잘 쉬고 있으면, 내가 살아있기만 해도 시간이 알아서 내 불행을 해결해 줍니다. 앞으로 다시는 재기하지 못할 줄 알았는데 밥 잘 먹고 숨 잘 쉬고 있으니까 좋은 사람에게 다시 일하자는 연락이 와요. 이제 내 인생에 연애는 없을 줄 알았는데 잘 자고 잘 쉬면서 살아있으니까 나를 있는 그대로 사랑해주는 사람을 만나요. 이 모든 게 시간의 힘을 믿었기 때문이에요. 너무 힘들고 불행할 때 우리는 이렇게 말해요. 숨을 못 쉬겠어요. 숨이 멎을 것 같아요. 이 말은 곧 시간을 못 견디겠다라는 말과 동의어예요. 시간을 흘려보내는 게 쉬울 것 같지만 사실은 가장 어려운 일이에요. 그러니 불행한 사건을 겪고도 지난 1개월간 밥 잘 챙겨 먹은 나를 칭찬해 주세요. 세상이 무너지는 슬픔을 겪고도 3개월 동안 숨을 잘 쉰 나에게 박수를 쳐주세요. 숨 쉬는 시간이 곧 견디는 시간입니다. 오늘 하루도 잘 견뎌낸 당신에게 응원의 박수를 보냅니다. 가장 확실한 재테크 방법. 사람에게는 시기적으로 돈이 고일 때가 있는가 하면 잠시 머물렀다가 흘러갈 때도 있어요. 사회생활 초반에는 돈이 머무를 시간이 없어요. 일단 들어오는 돈이 너무 적어요. 결혼하고 아이나 키우는 동안에는 돈이 잠시 지갑을 스치고 가요. 안녕하세요 인사만 하고 사라지죠. 그러다가 50대 이후로 접어들면서 돈이 나에게 머무는 시간이 조금씩 길어지기 시작해요. 물론 예외의 경우도 있겠지만 대체로 비슷한 흐름일 거예요. 저도 그랬어요. 40대 중반쯤 한창 강의가 많을 때 주변에서 재테크를 권하더라고요. 여기저기 얼굴을 내비치니 제가 돈을 많이 버는 줄 알았나 봐요. 하지만 불가능한 일이었죠. 겨우 집을 장만한 지 얼마 되지 않아 다른 곳에 투자할 만큼 여윳돈이 없었거든요. 당시 재테크란 말을 들었을 때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그거 돈이 있어야 하는 거 아니야? 나는 지금 재테크할 타이밍이 아닌데. 그러고는 하던 일을 계속했어요. 들어오는 강의 열심히 하고, 번 돈으로 의식주 해결하고 아이들 키우고, 그렇게 돈이 저를 스치고 흘러가는 세월이었어요. 그런데 이제와 생각해보니 알겠더라고요. 그게 바로 재테크였던 거예요. 주어진 일을 열심히 하는 것. 그게 그때 저에게 가장 적절한 재테크 방법이었던 거예요. 은행에 가서 재무 상담받고 얼마의 돈을 굴리는 게 재테크가 아니라 저는 제 자신이 자산이 되도록 열심히 나를 재테크하고 있었던 거예요.
20대에 결혼해서 아이 낳고 키우면서 괜찮은 엄마가 되기 위해 공부하고 노력했어요. 그때의 깨달음이 다양한 메시지로 변주되며 훌륭한 강의 소재가 되어 주었답니다. 만약 그때 나 자신을 결혼과 육아에 투자하지 않았다면 많은 엄마들이 공감하는 콘텐츠는 탄생하지 못했을 거예요. 강의를 시작하고 몇 년간은 불러주는 곳이 별로 없었어요. 강의가 한 달에 한두 번 있을까 말까인 때도 비일비재했죠. 하지만 저는 매일 공부하고 책을 사서 읽고 강의 콘텐츠를 고민했어요. 그때 성실함이 작은 불행쯤은 묵묵히 견디며 강사로서의 신념과 정체성을 지키는 힘이 되고 있답니다. 만약 그때 기다리지 못하고 다른 직업으로 갈아탔다면 지금의 강사 김미경은 존재하지 않았을 거예요. 우리는 돈이 없으면 재테크 못하는 줄 알아요. 그런데 돈이 없어도 가능한 재테크가 있어요. 바로 나의 가치를 높여나가는 거예요. 그러니 돈 많은 사람을 부러워하고 속상해할 필요가 전혀 없어요. 지금부터라도 나라는 자산을 키우기 위해 열심히 공부에 투자하는 것. 가장 확실한 재테크 방법입니다. 돈 앞에서 작아진 당신에게 살다 보면 돈 앞에서 한없이 작아지는 때가 수도 없이 생기는 것 같아요. 돈 때문에 주눅 들고, 돈 때문에 숨고 싶고, 돈 때문에 깊이 절망하는 순간이 자주 나를 찾아와요. 처음 직장 생활을 시작했을 때 저에게 50만 원은 너무 큰 돈이었어요. 그 돈 때문에 서러움도 당하고 구차한 일도 해야 했어요. 그럼에도 기꺼이 감당할 만큼 저에게는 그 돈이 정말 절실했어요. 강사를 시작하고 얼마 되지 않았을 때 500만 원은 제가 감히 만지기 어려운 돈이었어요. 그 돈을 가진 사람이 너무 부럽고 그 돈이 없는 내가 너무 초라하게 느껴졌어요. 나보다 몸집이 큰 돈을 만나면 돈 앞에서 주눅 들고 움츠러들게 돼요. 그런데 시간이 흐를수록 돈보다 내가 더 커지는 순간이 생기더라고요. 이제 50만 원은 저에게 더 이상 큰 돈이 아니에요. 지금의 저에게 500만 원은 조금 더 열심히 강의하고 책을 쓰면 얼마든지 벌 수 있는 돈이 됐어요. 이제 저는 5억 원 앞에서도 주눅 들지 않아요. 30년간 돈을 벌면서 그 돈보다 제 몸집이 훨씬 더 커졌거든요. 더 이상 돈 때문에 휘둘리지 않는 내가 된 거예요. 혹시 지금 돈 때문에 너무 힘든가요? 나보다 큰 돈 때문에 상처받고 주눅 들어 있나요? 조급해하지 마세요. 돈은 스스로 못 크니까 계속 멈춰 있지만 나는 매 순간 성장하고 있잖아요. 지금은 내가 돈보다 작아서 어쩔 수 없지만 조금만 지나면 그 돈보다 내가 더 커지는 때가 분명히 와요. 제 평생의 삶으로 드리는 답이에요. 생각 조망권. 아파트에만 조망권이 있는 게 아니에요. 사람의 생각에도
조망권이 있어요. 다른 사람의 기준에 휘둘리지 않고 내 삶을 더 높게 멀리 보려면 생각의 조망권이 높아야 합니다. 특히 엄마의 생각 조망권이 정말 중요해요. 엄마의 선택이 곧 자녀의 인생이 되는 경우를 너무 많이 봐왔거든요. 아들이 자퇴를 선택했을 때 당시 제가 물리학이며 양자 역학이며 주역 등에 심취해 열심히 공부하고 있던 것이 얼마나 다행인지 몰라요. 아들의 사건을 엄마의 관점이 아니라 우주의 관점으로 바라볼 수 있었거든요. 고작 16살에 평생 하고 싶은 것을 알아내다니 나중에 엄청 잘 되려고 지금 학교를 그만두는 거구나. 마치 남의 집 아들이 자퇴한 것처럼 내 아들의 사건을 객관적인 위치에서 바라보게 된 거예요. 반면 우리 남편은 엄청 겁을 먹었어요. 기존의 사회적 잣대로만 아들의 자퇴를 바라보니까 엄청난 불행이라고 생각할 수밖에요. 그래서 부단히 책을 읽고 공부를 해야 해요. 책을 읽는다는 건 다른 사람의 시선으로 세상을 바라보는 연습을 하는 거예요. 다양한 분야의 책을 읽을수록 다양한 관점으로 세상의 현상을 해석할 수 있게 됩니다. 남의 생각과 남의 시선과 남의 철학을 빌려서 깨닫는 연습을 해야 더 높은 곳에서 내 문제를 객관적으로 바라보고 이해할 수 있어요. 이게 바로 생각의 조망권을 높이는 방법입니다. 생각 조망권이 낮은 사람의 특징이 뭔지 아세요? 현실의 문제를 해결하지 못해요. 착하게 살았는데 왜 내가 이런 큰 병에 걸렸지? 나쁜 친구들 꿰매 넘어가서 잠깐 방황하는 걸 거야. 이렇게 눈앞의 현실조차도 엉뚱하게 해석해 버려요. 자신의 생각과 관점이 전부인 사람은 자신의 이해를 벗어나는 문제를 받아들이지 못하는 거예요. 그리고 물귀신처럼 주변 사람들을 자신이 있는 지하까지 끌어내려요. 엄마가 너한테 어떻게 했는데 감히 나를 배신해? 자신의 꿈을 쫓아 자퇴를 선택한 아들에게 온갖 죄책감을 강요하면서 기꺼이 꿈을 포기하게 만들어요. 엄마의 생각 조망권이 아들의 인생까지 지하로 끌어내리는 거죠. 생각 조망권까지 포함해서 엄마예요. 좋은 어른, 좋은 엄마로 살고 싶다면 생각 공부를 게을리하면 안 돼요. 자녀의 생각 조망권을 지상 15층으로 끌어올리느냐, 아니면 지하 5층으로 끌고 내려가느냐. 이 차이가 진짜 부모의 실력입니다. 무식한 축적기. 소위 성공했다고 평가받는 사람들의 인생을 보면 무식할 정도로 노력하고 애쓰고 공부한 기간이 있더라고요. 자기 분야에서 탁월해지기 위해 쏟아부은 일정량의 시간 말이에요. 저는 이걸 무식한 축적기라고 불러요. 축적은 반복적으로 쌓여 누적되는 현상을 말해요. 그러니까 무식한 축적이란 무식할 정도로 엄청난 양의 시간을 반복적으로 쌓아 올려서 눈에 띄는 변화를 만들어내는 거예요. 양이 일정하게 쌓이면
질적인 변화가 생긴다는 이론에 따라 내 꿈을 위해 무식할 정도로 노력을 쌓는 양적 축적의 기간인 거죠. 제가 아미인 거 다들 아시죠? 방탄소년단은 무식한 축적기에 대해선 이미 경지에 이른 것 같아요. 방탄소년단은 연습생 시절은 물론이고 데뷔 후에도 하루에 16시간 이상 춤 연습을 했다고 해요. 밥 먹고 잠자고 이동하는 시간을 제외하고 온종일 춤 연습만 한 거예요. 어쩌다 하루가 아니고 수년간 매일 말이에요. 감탄사가 절로 나오는 칼 군무는 이렇게 원시적인 노동, 무식한 축적기를 거쳐 탄생한 거예요. 원하는 분야에서 전문성을 확보하려면 기초 실력을 쌓는 무식한 축적기가 필요해요. 그런데 시간도 오래 걸리고 열심히 하는데도 눈에 띄게 실력이 느는 것 같지도 않아요.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쉬엄쉬엄 축적하려고 해요. 충분히 놀고 쉬고 나머지 시간을 꿈을 위해 쓰는 거죠. 하지만 이 정도로는 축적이 안 돼요. 보슬비처럼 공중으로 흩어질 뿐이에요. 사람은 무식한 축적기를 거쳐야 업그레이드가 됩니다. 값비싼 학원에 다닌다고 다음 날부터 영어가 술술 잘 나오나요? 아니요. 내 몸으로 배우고 축적한 시간이 없으면 아무리 돈을 많이 들여도 내 것이 되지 않아요. 정말 간절히 원하는 것이 있나요? 그럼 그것을 무식할 정도로 익히고 배우는 무식한 축적기에 도전하세요. 몸으로 익히고 배운 실력은 절대 나를 배신하지 않아요. 100번 넘어져도 101번 일으켜 세워준 김미경의 말. 이 한마디가 나를 살렸다 였습니다. 만약 제 한마디로 용기를 얻었다면 그건 말이 감동적이어서가 아니라 당신이 혼자서도 충분히 일어설 수 있는 사람이기 때문이라고 저자는 말합니다. 어쩌면 이미 우리 안에는 이겨낼 수 있는 힘이 있는데 그걸 끄집어내어 주는 것이 용기를 주는 말 한마디가 아닐까 싶습니다. 혹시 이런저런 이유로 인생의 힘든 시간을 보내고 있는 분이 계시다면 내 안의 힘을 믿고 또 시간의 힘을 빌려 다시 일어날 용기를 얻게 되시길 바랍니다. 당신의 귓가에였습니다. 함께 들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